경기도 김포시 소재 K사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K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2층 기숙사에서 쉬던 근로자들이 대피하던 중 1명이 질식 사망하고 5명이 화상 및 유독가스 질식으로 부상을 당했습니다. 공정실 내 소화기로 1차 초기 소화를 실시하였으나 실패하였고 화재는 바로 옆에 있던 이동용 혼합 용기에 옮겨 작업장 전체로 화재가 확산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점차객 제조 공정 작업자와 같은 건물 2층 식당과 기숙사에 있던 근로자들이 대피하였으나 기숙사 근로자 1명은 대피 중 계단에서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되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부 근로자는 화상 및 유독가스 흡입으로 부상을 당했으나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이 되어 추가 사망자가 없었습니다. 사례는 잘 보셨나요? 이렇듯 재해 발생 시 응급처치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엔 상처의 종류에 따른 응급처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처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면 개방성 상처와 폐쇄성 상처가 있습니다. 지금부턴 개방성 상처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방성 상처는 주로 베임, 찔림, 절단 등으로 생기며 피부 표면이나 피부 속의 조직이나 혈관이 파손되어 출혈이 보이는 상처입니다. 개방성 상처는 찰과상, 열상, 자상, 절단상 등으로 분류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방성 상처의 첫 번째, 찰과상은 피부의 표피층만 다친 경우에 해당하며 신경의 말단이 피부와 함께 벗겨져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상처 부위가 크거나 이물질이 상처 안으로 들어가면 감염되게 됩니다. 두 번째, 열상은 상처의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으로 불규칙하게 생긴 상처를 말합니다. 주로 피부가 자동차나 물체에 부딪히거나 강한 힘을 받을 때 찢어져 생기게 됩니다. 다음 자상은 칼이나 못 등 뾰족한 것에 찔린 상처를 말하며 상처가 깊고 좁기 때문에 피부의 내부 조직까지 상처가 남게 됩니다. 상처 부위는 작아 보이지만 감염의 위험이 크고 원인이 되는 물체가 꽂혀 있기도 합니다. 다음 결출상은 박탈상이라고도 하며 주로 귀, 손가락, 손에 생기는 살이 찢어져 상처 부위에 붙어 있기도 하고 완전히 떨어져 나가기도 하는 상처를 말합니다. 떨어진 상처를 잘 유지하여 병원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다음 절단상은 손가락, 발가락, 손, 발, 팔, 다리와 같은 신체 부위가 잘려나간 경우를 말하며 잘려나간 부위를 병원으로 환자와 같이 이송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절상은 가장자리가 매끄럽게 수술 시 절개 부위처럼 생긴 상처를 뜻하며 상처의 깊이, 위치, 크기에 따라 출혈량이 다르게 됩니다. 지금부턴 폐쇄성 상처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폐쇄성 상처란 강타, 충격, 추락이나 자동차 사고 등 둔탁한 물체가 몸에 부딪혀서 생기는 상처를 말합니다. 피부 표면이 개방되지 않고 표피 아래의 조직과 혈관이 파손되거나 연조직의 파괴, 내부 조직의 손상 등의 폐쇄된 공간에서 출혈이 발생하게 됩니다. 낙상이나 탈구에 의한 골절, 타박상, 앞좌상, 내부 열상과 천자상, 내장 파열 등 공동장기의 파열, 간과 같은 고형장기의 파열 등이 폐쇄성 상처에 해당합니다. 폐쇄성 상처 첫 번째, 인대 파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대 파열은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하는 끈과 비슷한 인체 조직인 인대가 끊어지는 손상을 말합니다. 인대가 끊어지는 현상은 인대가 약간 늘어나고 마는 인대 염좌보다는 더 큰 손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타박상은 외부의 충격이나 둔탁한 힘 등에 의해 연부 조직과 근육 등의 손상을 입어 피부에 출혈과 부종이 보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피부가 얇은 눈 주위는 멍과 부종이 뚜렷하게 생기게 됩니다. 다음은 개방성 상처의 응급처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방성 상처의 응급처치와 관련해서 상처 세척, 상처 보호, 감염 예방, 특수한 상황에서의 개방성 상처 시 처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처는 반드시 세척해서 감염을 예방해야 합니다.
가벼운 상처는 흐르는 깨끗한 물로 세척하고 물에 담그지 않도록 하며, 동물에 물린 상처나 불결하고 너덜너덜한 상처, 찔린 상처는 감염 가능성이 높은 상처이므로 바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봉합이 필요한 상처나 자상에는 항생연고를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 다음 상처 보호는 먼저 소독 드레싱을 사용하며 지혈과 오염을 예방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붕대는 드레싱을 고정할 때 사용합니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감염 징후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감염 징후에는 부종, 발작 통증, 고름 발열, 오한과 고열이 있으며 감염이 순환기까지 미쳐 폐혈증까지 동반되기도 합니다. 예시로 파상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파상풍은 72시간 이내 파상풍 방지 관련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상풍 예방접종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으로 상처를 입었을 경우, 과거에 예방접종을 하였으나 지난 10년간 추가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추가 접종을 한 지 5년이 넘은 사람으로 상처 부위가 불결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특수한 상황에 개방성 상처 처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물체가 꽂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물질을 임의로 제거하지 않으며 상처 부위를 개방한 후 가능하면 직접 압박으로 지혈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합니다. 두 번째로 절단 시 처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직접 압박과 절단된 부위에 압박 드레싱을 적용하여 지혈합니다. 지혈법으로는 직접 압박, 거상, 북맥점 압박이 있으며 이는 의료 종사자만 해야 합니다. 감염은 절대 주의해야 하며 절단 부위를 찾아 환자와 함께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절단 부위는 마른 거즈로 싸서 비닐봉지나 방수 용기에 담은 후 얼음이 담긴 물에 띄웁니다. 절단 부위를 차게 보관하지 못하고 6시간이 경과되면 살릴 가능성이 희박해집니다. 제대로 차게 보관한 경우 최장 18시간까지 생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개방성 복부 손상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장기가 척출되거나 노출된 장기를 만지거나 제자리로 삽입하지 않도록 하고 상처 부위에 멸균 드레싱이나 가능한 깨끗한 천을 생리식염수로 적신 후 상처 부위에 대고 습한 드레싱을 적용합니다. 이제 폐쇄성 상처 처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폐쇄성 상처 처치에는 먼저 가벼운 폐쇄성 상처가 있고 심각한 손상을 보이는 폐쇄성 상처가 있습니다. 가벼운 폐쇄성 상처는 먼저 충분히 쉬게 한 상태에서 얼음을 대고 압박하고 올려주는 처치를 진행합니다. 이때 얼음 주머니는 동상 예방을 위해 한 번에 20분 이상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피부에 거즈를 대고 탄력 붕대를 감아주고 부상당한 부분을 심장보다 높여 통증과 부종을 줄입니다. 심각한 손상을 보이는 폐쇄성 상처는 응급구조 체계에 따라서 신속히 병원 이송해야 합니다. 손상의 정도가 심하거나 파악하기가 어려울 때 현장에서의 특별한 처치 방법이 없으므로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기도 폐쇄 시 응급처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도 폐쇄란 음식물 등의 이물질이 기도를 부분적 또는 완전히 막아서 호흡을 방해하는 상태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이물질에 의한 기도 폐쇄라고 말합니다. 기도 폐쇄의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환자가 기침 소리, 청색증, 말하거나 숨쉬기 힘든 호흡 곤란, 자신의 목을 움켜잡는 등의 징후를 보이면 환자에게 가장 먼저 목에 뭐가 걸렸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 다음 환자가 말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인다면 심각한 상태의 기도 폐쇄라고 판단하고 즉각적인 응급처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기도 폐쇄 시 응급처치를 알아보겠습니다. 가벼운 기도 폐쇄 증상을 보이고 환자가 강한 기침을 하고 있다면 자발적인 기침과 숨을 쉬기 위한 노력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심각한 기도 폐쇄 증상을 보이는 성인 및 1세 이하의 영아는 의식 유무와 관계없이 즉시 119에 연락을 한 후 기도 폐쇄의 징후가 없어지거나 환자가 의식을 잃기 전까지 복부 밀치기를 반복합니다. 성인과 임산부의 응급처치로는 성인이 의식을 잃었다면 환자를 바닥에 눕히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합니다. 이때 입안을 확인하여 이물질이 보이는 경우에만 제거합니다. 임신 또는 비만으로 복부를 감싸 안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슴 밀치기 처치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응급처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혼자 있을 때 기도 폐쇄 증세가 나타난 경우에 응급처치 방법은 의자 등받이의 배꼽과 명치 사이를 대고 위쪽 방향으로 수차례 압박을 가합니다.